네, 안녕하십니까. 투자전략부 김상훈입니다. 오늘 신한금융투자 아카데미에서는 최근에 관심이 더 커지고 있죠. 페드에 대한 생각 한번 들여다볼까 합니다. 사실 지난 5월 달까지만 해도 사실은 페드의 목소리에 모든 자본시장의 참여자들이 집중했었는데요. 지난 6월부터 7월 달까지는 계속 침체에 대한 고민들을 더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다시 8월 달부터 페드가 물가를 어떻게 바라볼까, 그리고 금리의 행동들을 어떻게 진행할까 다시 한번 집중이 되고 있는 환경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저희 이제 안재균 팀장, 채권 팀장 맡고 계신 안재균 팀장 모시고 한번 과거의 이야기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그 페드 목소리에 다시 한번 네. 귀가 기울여지고 있는데요. 페드워쳐라는 이야기를 가지고 글을 한번 쓰셨어요. 네. 그 내용도 간단히 말씀 부탁드릴게요. 패드워처라고 하면은 네. 연준의 활동을 예견하거나 이제 분석하는 일을 이제 통틀어서 이야기를 한다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얘기들, 그러니까 뭐 FOMC가 있을 때마다 자료를 내고 연준이 어떻게 할 것 같다. 대표적으로는 요새는 또 뭐 그 금리 인상 확률들을 많이 이제 내놓는데 네. 그러한 것들도 이제 패드워처의 일종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거는 사실 역사가 굉장히 오래되어 있어요. 유명한 뭐 언론사에서도 아예 패드워처, 그러니까 전문 기자가 있을 정도로 패드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리고 대형 은행사들도 보면은 이코노미스트를 패드 출신들을 넣는 거는 이 패드의 활동을 예견하고 분석하는 일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말씀하신 대로 최근에 연준의 입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원래 과거부터 중요했습니다. 그러네요. 그럼 주로 이제 페드 워처들이 이제 좀 바라보는 시각, 네. 뭐 이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해주셨는데 네. 간단하게 내용들을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뭐 표에서도 보시다시피 이거는 이제 90년대 중반에 유명한 이제 패드워처 활동을 했었던 분의 이제 연구 결과로 이제 나온 건데 거기에서 제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한 거를 좀 정리를 한 거예요. 대표적으로 이제 연준이 내놓는 분기별 경제 전망표가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GDP, 실업률, 물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목표치를 넘어가게 되면은 금리 상향 조정 가능성이 높을 거다라고 예상을 해보는 중요한 지표라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수익률 곡선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장단기 스프레드 네. 이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유명하잖아요. 경기 그쵸. 침체를 네. 예견하는 가장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가 장단기 스프레드니까 이게 역전이 됐을 때 경기 침체가 올 거다. 바로 지금하고 똑같을 것 같은데. 소위 시장에서 신호를 네. 보내고 있다. 뭐 이런 맞습니다. 거죠. 네. 근데 이게 단순히 역전만 된 거 가지고 침체가 옵니다. 물론 그렇게 과거 사례를 보면은 어느 정도는 맞지만 또 네. 무리가 있죠. 그렇기 네. 때문에 다른 경제 지표 위에 있었던 경제 전망표하고 같이 보게 되면은 어느 정도 패드 정책을 방향을 예상을 할 수가 좀 있다라고 네.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에 있는 이제 회의록하고 정책 지침 이건 이제 성명서 문구인데 사실 이 부분을 옛날에 비해서는 크게 주목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과거에는 워낙에 정보가 없었다 보니까 네네. 연준이 말하는 이 성명서 문구 변화들을 지금은 조금 덜 보는 것 같은데 워낙에 좀 이야기들을 많이 하니까요. 그렇지만 전통적으로 패드워처에 했었던 일들은 회의록에서 위원들의 의견들을 경청했었던 거하고 성명서 문구 변화 약간 좀 변태스럽습니다만은 이 단어가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 그리고 왜 이게 바뀌었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들을 통칭하는 역할이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그 문구 하나하나에 담은 의미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도 그런 문구들을 네. 쓰지 않을까 맞습니다. 이런 생각을 말씀 주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최근에 아까 말씀드렸던 총 3개 카테고리 중에 이제 네. 저 앞에 두 건들 네. 최근의 흐름들 변화를 그래프랑 같이 한번 이야기해 네. 볼까요? 자료에서 이제 좀 준비를 했는데 그 경제지표 전망치는 연준의 경기 판단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왼쪽이 이제 올해의 경제 전망치인데 GDP 성장률이 1%대로 급감하는 모습들은 연준의 경기 판단이 네. 낙관적인 게 다소 조금 후퇴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3월 대비 6월에 네, 3월 지표 대비 분기별로 발표를 하니까요. 맞습니다. 그리고 실업률이 올라가고 있고 물가는 더욱더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준금리 전망치도 1.9에서 3.4 이제 중간값 기준인데 네. 여기까지 올라갔다라는 거는 지금의 연준은 성장률은 좀 내려갈 것 같기는 하지만 실업률은 올라갈 것 같고 물가 압력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금리 인상을 더
더 할 거다라고 지금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사실 이것만으로 지금 연준의 스탠스를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수익률 곡선, 이게 이제 10년 2년 스프레드하고 10년 3개월물 스프레드를 우리가 많이 보게 되는데,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향후 경기 침체 확률, 그러니까 4분기 뒤에 경기 침체가 올 수 있는 확률을 계산해 보는 방식이 이제 뉴욕 연준에 있어요. 이걸 바탕으로 추정을 해보면 지금 굉장히 지금 높은 상황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회색 음영이 이제 실제 경기 침체 기간인데, 그 전에 실제로 급등하는 모습들을 네.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최근에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는 채권 시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듯이 미래에 경기 침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설명하는 부분들은 어느 정도 좀 타당한 면이 좀 있고요. 네. 오른쪽에 이제 단기 포워드 스프레드라고 해서 이게 이제 향후 18개월 후에 3개월 포워드 금리하고 국채 3개월물 금리, 여기에 대한 차이인데, 이거는 이제 연준이 저 앞에 있었던 두 개의 스프레드보다 훨씬 더 경기 판단을 해줄 수 있는 유용한 지표다. 그래서 이제 연준의 장단기 스프레드다라고 제가 표현을 하는 네. 대표적인 지표인데, 이게 이제 역전이 되면은 이후에 한 빠른 시일 안에 이제 인하로 전환되는 모습들을 우리가 흔히들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이게 이제 96년부터 지표가 발표가 되어 있는데, 최근에 그 스프레드가 굉장히 확대됐었던 거는 역대 가장 많았었습니다. 그렇네요. 그렇기 때문에 경기 상관없이 금리 인상을 가파르게 갈 거다라는 우려를 가질 수밖에 없었는데, 이게 다시 급락을 하는 방향이 모습들을, 바뀌었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래에 금리 인하를 할 거다라는 기대는, 사실 채권 시장이 갖고 있는 그 기대는 그렇게 틀렸다라고 보기에는 이 두 가지 지표로 봤을 때는 뭐 설득력이 어느 정도는 있는 거고, 터무니없는 이야기는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앞에 이제 두 개의 그래프들, 장표들을 보면 결국은 뭐 GDP 성장률은 좀 떨어지는데 이제 물가는 올라가기 네. 때문에 결국 페드의 행동은 결국 금리 인상으로 전환되는 환경이다. 그게 22년 네. 그리고 가운데 있었던 23년 정도까지는 네. 있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좀 보여주신 것 같고, 근데 이제 시장에서는 지금 보시는 장표처럼 맞습니다. 어쨌든 장단 스프레드랑 사실 연준의 장단기 스프레드라고 표현해 주셨던 단기 포워드 금리 같은 경우엔 이제 금리 어떤 인상보다는 약간 경기의 침체들이 네. 시장에서 조금씩 반영되고 있는 것들 맞습니다. 같다라고 네. 말씀 주셨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오늘의 주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 그들은 말을 통해서, 문구를 통해서 시장에 어떤 본인들의 생각을 표현하고 있는지를 네. 한번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저는 그 밑에 이제 회의록하고 성명서 문구의 변화, 그리고 수정된 것들을 파악하는 게 여전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앞서서 말씀을 드렸지만 연준 인사들이 워낙에 인터뷰도 많이 하고 그쵸. 발언들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보가 많기 때문에 과거에 비해서는 그걸 별로 안 봐도 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오히려 정보가 더 많기 때문에 전통적인 거에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실제로 연준의 스탠스가 공식적으로 바뀌었느냐, 그거는 연준 인사들의 개인적인 판단이 아니라 연준 회의 결과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고, 그것을 볼 수 있는 거는 성명서 문구, 이게 더 중요하다라고 보는 거는 회의 직후에 발표가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 회의 결과를 바로 알려주는, 얘네들이 어떠한 논쟁을 통해서 이 결과물을 내놨지? 이게 이제 밝혀지는 거고, 3주 뒤에 나오는 회의록은 그거를 확인해주는 또 하나의 이제 지표일 뿐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어쨌든 앞에서 설명한 것보다 그 두 가지가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정책 지침이라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성명서 앞에 나오는 건데, 우리가 금리 인상을 하거나 인하를 하거나 동결을 했을 때 그 배경에 대해서 우리는 경기 판단을 이렇게 한다라는 내용들이 있고요. 두 번째는 실제로 그래서 우리는 인상을 했습니다. 이러한 결과와 지침에 대한 논의, 이게 있습니다. 예시를 제가 들어봤는데, 지난번 성명서에서도 보면은 ongoing increase라는 단어가 있어요. 네. 우리는 계속 금리 인상을 할 거다라는 것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거는 정책 지침에 해당하는 문구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특정 단어하고 문구 삽입을 통해서 정책 의지를 표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대표적으로 페이션트, 인내심이라는 단어가 네. 있고요. ongoing, 앞에서 보여줬듯이 지속할 거다. 네.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단어, 그리고 2018년도 12월에도 점진적인 금리 인상에다 썸을 붙여요. 더욱더 점진적이다라는 표현을 강조를 해주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것은 이제 우리가 앞으로 정책 의지를 이렇게 표현을 한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FOMC의 정책 지침은 여전히 파워풀한 힘을 갖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실제 우리가 이제 금리 인상과 금리 인하했을 때의 그 문구 내용들을 한번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해주시면 더 이해가 네.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직전 금리 인상기 15년도하고 16년도 것들인데요. 2014년도 12월에는 그때 이제 금리 인상을 갈 거다라는 생각들이 좀 있었어요. 시장에서는 그렇게 우려를 했는데 당시 옐런 전 의장은 지금 재무부 장관이죠. 네. It can be patient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정상화에 대해서 조금 인내심을 갖겠다라고 하면서 시장을 안정을 시켜줍니다. 인상에 대해서 우리는 서두르지 않겠다. 조금 참겠다라는 거를 했기 때문에 시장은 이 금리 인상에 대해서 그 조금 뒤로 미뤄지겠구나. 도비시한 표현으로 받아들이기 시작을 했어요. 네, 네. 그리고 3월에 이제 페이션트 단어를 삭제했다라는 거는 조금씩 이제 다가왔다. 네, 인상으로 가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고 10월 달에 이제 넥스트 미팅이라는 거는 우리 다음에 인상할 수 있어. 이것을 이제 표현한 거기 때문에 지금은 안 하지만 다음에 할 수 있다. 그래서 네. 당시에도 부장님도 계셨겠지만 네, 네, 2015년 12월에 실제로 금리 인상이 그렇죠. 나오잖아요. 네. 실제로 인상이 나오게 됩니다. 네. 넥스트 미팅은 그래서 이제 인상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맞습니다.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고 12월에도 이제 그래듀얼 인크리즈라고 해서 점진적인 인상을 예상을 해줍니다. 당시에 연속적으로 인상을 할 거냐, 분기별로 인상을 할 거냐, 분기별로 인상을 할 거다라는 걸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문구들은 여전히 이제 가이던스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들이고요. 18년, 19년도 때가 이제 지금하고 좀 비슷할 것 같아요. 시장은 완화를 이제 기대하기 시작을 했지만 연준은 아직 변하지 않았었던. 근데 실제로는 변했죠. 네. 그때 이제 가이던스를 보게 되면은 12월에 이제 썸을 붙였었던 네. 사례를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이제 그 페이션트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는 조금씩 이제 금리 인상을 좀 중단을 할 멈추겠다. 거다라는 시사를 좀 했었고 네. 2019년도 6월에는 그 will be patient 문구를 삭제를 하고 적절히 행동을 하겠다. 제가 자꾸 영어하고 이제 발음이 별로 안 좋아서입니다. 아. 근데 저 문구를 통해서 7월 달에 인하하기 전에 이제 그것을 예고를 하죠. 네, 네. 그리고 그 문구를 10월 달에 삭제를 하면서 인하 종료를 알렸었던 문구들의 변화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참 보면 진짜 옛날 생각이 많이 네. 나는 단어들이네요. 약간 좀 변태스럽죠. 아 근데 진짜 그 어떻게 보면 이 통화 정책, 통화 당국의 일종의 네. 뭐 선진화, 그렇죠. 그 단어 하나 그리고 문구 하나 하나로 시장과 계속 소통하고 우리의 생각들 보여주는 맞습니다. 네. 상당히 그 전통적이고 멋있는 행동들인 것 같고 그걸 그 변태처럼 좀 바라보시는 여러분들이 계신다는 것 자체도 되게 네. 자랑스러운 일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페이션트라는 단어들은 굉장히 많이 네. 언급이 됐었던 단어였던 것 같아요. 뭐 과거에도 아주 과거에도 있었고 특히 옐런 의장께서도 쓰시면서 좀 화두가 됐었던 네, 맞습니다. 단어인데 그 내용들 옛날 내용도 한번 이야기해 주실래요? 그러니까 사실 이 성명서 문구를 정말 잘 활용하고 그랬었던 거는 전설적인 의장이죠. 버냉키 전에 이제 그린스펀 전 의장이에요. 네네. 그분은 정말 기준금리 이 통화 정책을 아트로 운영하셨던 분인데 맞습니다. 이 문구를 진짜 정말 잘했고 그때 나왔었던 게 이제 페이션트라는 단어입니다. 이제 도비시한 표현의 대표적인 단어예요. 네. 2004년도 1월 이제 그린스펀 때도 이것이 이제 나왔는데 통화정책 완화 기조를 상당 기간 유지될 것이다라는 것들을 이제 2004년 1월에 삭제를 하면서 인내심을 가질 수 있다. 처음에는 이거 이제 의지가 약화된 거 아니냐 해석을 했지만 그 이후에 이제 그린스펀이 의회에서 증언을 해주면서 인상을 자제하겠다라는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하면서 인내심이라는 단어는 이제 도비시한 표현의 대표적인 사례로 자리를 매김을 합니다. 네. 그리고 10년 뒤에 이제 옐런 의장도 이거를 다시 이제 재증당을 시키게 되는데 그때도 이제 도비시한 표현으로 우리가 이제 많이 받아들였고 실제로 시장에서도 어느 정도 안도감을 줬었던 그러니까 시장을 달랠 수 있는 최고의 단어 중에 하나가 이제 페이션트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그러한 것들이 이제 조금씩은 나왔었던 건데 지금도 이 단어가 좀 나오게 된다라고 해야 아마 금리 인상을 조금 멈추는 가장 중요한 연준의 정책 의지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연준이 다시 또 피보팅을 할 거다라는 기대들을 좀 많이 갖고는 계시는데 네. 저는 아직 연준이 좀
아직까지 거기하고 좀 거리가 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는 문구상의 아직 변화가 페이션트가 아니라 온고잉 상태에 있기 때문에 네. 시장 기대하고 연준의 괴리가 지금 좀 심하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남은 FOMC에서 이제 그 나오는 문구들 좀 보면서 페이션트라는 단어가 나오면 네. 이제 연준의 마음이 바뀌었다라는 걸 그렇죠. 확인할 수 있겠네요. 확인할 수 있겠죠. 네. 그러려면은 이제 또 근거가 필요하잖아요. 네, 네. 단순히 뭐 인내심을 갖겠다, 얻어맞는데 난 참을 거야 이러진 않을 거니까 그거를 이제 변화시킬 수 있는 것들은 이제 경기 판단의 변화예요. 대표적으로 이제 경기 판단에 후퇴가 필요합니다. 이거는 직전에 이제 파월 의장 때니까 이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2018년도 12월에 이제 금리 인상을 했을 때는 여전히 경기 판단이 굉장히 낙관적이었어요. 경제 활동은 강한 상승세라고 이야기를 했고 네. 향후 경제 활동 위험은 대체로 균형적이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별로 문제가 없었다라는 건데 네. 1월부터는 조금 바뀌어요. 경제 활동의 위험 평가를 삭제를 합니다. 이제 균형적이지 않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기 시작을 했던 거고요. 글로벌 경제 금융 동향을 모니터링을 하겠다. 이 문구가 추가가 되는데 당시에 이제 미중 무역 갈등이 거세지기 시작을 했고 그때 이제 트럼프가 막 협상 막 중단하고 네. 막 그때였던 그리고 것 같네요. 또 한 가지 이제 영국 브렉시트 협상이 이제 EU하고 계속 고착화가 되면서 유로존하고 이제 영국의 경기가 조금 안 좋아지는 거 아니냐. 그러한 것들이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키웠고 연준도 이것을 예의주시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페이션트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경기 판단이 일종의 좀 후퇴를 했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고 네. 실제로 인하까지 가려면은 저 이제 불확실성이라고 하는 uncertainty 저 단어가 등장을 해줘야 돼요. 네. 경제 불확실성이 높아졌다. 네. 그래서 우리는 적절히 행동을 할 거다. 두 가지를 딱 연결을 해보면 다음은 넥스트 스텝은 인하겠네. 이것을 우리가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연준이 변할 수 있다라는 거는 성명서 문구로 기준으로 봤을 때는 페이션트라는 단어가 필요할 거고요. 실제 인하까지는 이제 불확실성이 높아졌다. 네. 이 표현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보다 또 빠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페이션트와 uncertainty 네. 두 가지의 어떤 등장이 그렇죠. 전반적인 그 페드의 통화 정책의 변화를 네. 알릴 수 있다. 맞습니다. 이런 얘기를 좀 주셨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7월 FOMC 때 있었던 내용들 좀 정리해 주시면서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연준은 어떤가? 지금 네. 연준은 이제 그 문구상으로 보게 되면은 여전히 이제 경기 판단이 나쁘진 않아요. 특히 고용하고 그 고물가에 대한 우려 이것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다만 근데 이제 생산 소비 쪽에서는 다소 조금 이제 강하지 않음으로 약간 조금 내려온 모습들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 전쟁의 여파가 세계 경제 활동을 저해하기 시작을 했다. 이게 이제 2019년도 1월에 있었던 글로벌 경제 금융을 모니터링을 하겠다와 좀 비슷한 상황이 네. 좀 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조금씩은 경기 판단이 이제 약간은 이제 내려가기 시작하는 초입이라고 우리가 조금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다만 근데 고용이 워낙에 강력하고 물가에 대한 우려가 높기 때문에 기준금리 인상을 지속하겠다 온고잉은 아직까지는 좀 상당 기간 유지될 가능성은 좀 있겠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근데 경기 판단이 조금씩 후퇴하고 있다라는 거는 온고잉에서 이제 페이션트로 가는 이제 길에 초입에 좀 있다라고 저는 네. 좀 성명서 문구 기준입니다. 네, 그렇죠. 그걸로 볼 네.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정책 지침도 인상을 지속을 하고 자산 축소를 유지를 하겠다. 네. 여기까지는 아직까지 있다. 그러면은 지금 뭐 올해 말에 금리 인상을 종료를 하고 내년도에 인하를 할 거다라는 시장 기대와 연준의 현재 스탠스하고는 괴리가 제일 심한 게 3분기일 거고 금리 변동성이 조금은 더 높을 수가 있는 단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러한 조금 약간 변태스러운 이 문구에 대한 파악 이런 것들은 다른 것들하고 이제 같이 병행을 해서 보셔야 돼요. 네. 앞에서 경제 전망표 네. 그리고 수익률 곡선으로 경기 침체 확률을 했던 거랑 병행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요새는 또 금리 인상 확률 그리고 워낙에 이제 또 많이 나오는 연준 인사들의 발언 블러드 총재 발언에 굉장히 많은 촉각을 세우는데 사실 연준의 3대장은 의장, 부의장 그리고 뉴욕 연준 네. 총재예요. 그 셋의 의견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를 파악해 보는 게 최근 현 시대에 이제 패드 워처이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뭐 성명서 문구만으로는 사실 약간 좀 후행한다라는 생각을 저는 조금 갖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시카고 선물거래소에서도 나오듯이 금리 인상 확률하고 같이 연결을 해서 보게 되면은 시장 기대와 연준의 스탠스의 괴리를 조금 추정을 해볼 수가 있고 네. 앞으로 좀 변화되는 것들 아마 파월 의장 시대 때는 시장이 조금 더 맞아 들어가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는 있는데 연준이 좀 네. 수행하는 모습들도 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참고해 보시면 패드 워처 그리고 이제 금융시장 대응에 조금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네, 오늘은 시장의 패드워처 중에 한 명이신 네. 네, 안재기은 팀장님과 패드의 문구 그리고 패드의 생각들을 한번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아마도 8월, 9월 달 계속해서 시끄러울 것 같습니다. 통화 당국들의 액션과 발언들 때문에 오늘 그 방송을 좀 보시고요. 그들의 문구들 다시 한번 곱씹어보는 시간 가지시면 유의미한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